그런 이야기를 왜 굳이 우리한테 하는 거야? 아니 우리 엄마 아빠는 본인들 아파도 괜히 신경 쓸까봐 그런 이야기 안 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진짜 모르겠네. 와서 간병을 하라는 건가? 요즘 시대에 누가 간병한다고. 남편 앞에서 시부모님을 험담하는 일도 잦아진 거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입장에 맞는 맞춤 솔루션을 제시해드리는 양날의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연애 때랑 다 달라진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연애할 때랑 결혼할 때랑 늘 한결같은 모습이면 좋겠지만 또 익숙해지고 결혼 생활을 함께 하다 보면 연애 때랑 어느 정도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결혼하기 전부터 이건 꼭 너무 중요해 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상대방이 오케이 나는 변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 라고 했다가 결혼하자마자 갑자기 홀라당 바뀌어버렸다면 어떨까요? 좀 배신감이 들지 않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요, 결혼하자마자 바뀌어버린 아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내용일지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 사연자분은요, 40대 초반의 남성분이고요,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그런 신혼입니다. 남편분은요, 40대가 되고 나서 결혼을 하셨는데요, 결혼하는 시기가 뒤로 많이 늦춰졌다고는 하지만 남편분의 친구들은 이미 다 결혼하고 자녀도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친구들에 비해서는 결혼을 조금 늦게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결혼을 굉장히 신중하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 남편분의 집안 분위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남편분은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잘 챙기고 이런 가족적인 분위기를 매우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내 배우자도 나와 똑같이 우리 집에 잘하고 연락도 자주 하고 자주 오가면서 만나고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런데 요즘 또 분위기가 결혼한 이후에 우리는 우리끼리 잘 되면 되고 부모님과는 조금 선을 지키면서 지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또 있다 보니까 그러면 나는 결혼하고는 맞지 않는 사람이구나 생각하면서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의 아내와 연애를 하면서 그 생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남편의 가정적인 분위기를 훨씬 좋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또 아내분이 어느 정도 나이가 있고 하니까 아내분도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분명히 밝혔고 남편분은 나는 만약 결혼하게 된다면 우리 부모님하고도 자주 교류해야 되고 연락도 자주 드려야 되는데 그거 좀 힘들지 않겠어? 그래서 나는 결혼은 조금 신중히 했으면 좋겠어 라고 연애 초부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아내분은 남편의 그런 집안 분위기가 오히려 본인한테 더 맞는다고 하면서 매우 적극적으로 남편에게도 잘하고 남편 부모님께도 잘했다고 합니다. 아직 결혼을 확정적으로 약속하지 않은 사이에 연애를 하면서 상대방 부모님을 자주 뵙고 연락드리고 이러기는 쉽지 않잖아요. 저도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내분은요, 연애할 때부터 시시때때로 남편의 그 부모님께 전화해가지고 어머니 잘 지내세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뵙고 싶어요. 이렇게 연락도 하고 어버이날이나 이럴 때에는 어버이날이면 너무 좋아요. 진짜 어머니 덕분에 제가 우리 누구누구 씨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너무 행복할 수가 있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락도 드리고요. 명절 때에는 직접 찾아뵙지 않더라도 매번 꼬박꼬박 선물을 사서 챙겨드리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사실 저는 연애하는 과정에 저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해도 냉큼 그래 내가 다 해볼게 이렇게 하기는 또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상견례도 하고 결혼을 진지하게 약속한 사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연애하는 단계는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남편분은 그래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가 원하는 모습 그대로 가정을 꾸려가면서 잘 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남편분은 합리적으로 또 행동하셨던 게 뭐냐면 아내만 우리 집에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나도 상대방 집안에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명절에 아내가 선물을 갖다 드리면 우리 남편분도 똑같이 선물해드리고 자주 안부 인사도 드리고 서로 양가에 잘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가 부모님도 당연히 이제 두 분을 마음에 들어했기 때문에 연애를 길게 하지 않았음에도 호다닥 혼담이 오고 가서 결혼식을 올리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결혼하고 나서 바뀌는 것 때문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 아내가요 결혼을 하자마자 예전에 그렇게 시댁 식구들한테 잘 하던 그 사람이 사라졌나 싶을 정도로 아예 우리 그 남편분의 부모님께 선을 긋고 남처럼 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었느냐, 보통 신혼여행 다녀오면은 이제 양가 부모님께서 신혼여행 잘 다녀와야 하고 용돈 같은 거 챙겨주시면 돌아올 때 답례 선물도 사서 드리고 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이제 장인어른 장모님 선물을 사고 이제 우리 부모님 거 선물을 사려고 하니 아내분이 뭐 이런 선물 다 사야 돼? 그냥 우리 사고 싶은 거 몇 개만 더 사고 말자. 들어가서 그냥 식사 한번 대접해드리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이야기를 했더랍니다. 그래서 그럴 사람이 아닌데 왜 갑자기 우리 부모님 선물에만 인색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세한 느낌은 들었지만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요, 아니 명절 때에도 굳이 시댁에 가서 해야 되냐, 요즘 시대에 누가 시부모님께 그렇게 전화를 자주 드리느냐, 뭐 이런 류의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그 어머님께서 편찮으셔가지고 나 지금 병원에 가고 있는데 뭐 병원에서 며칠 입원하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전화를 받고 나서는 갑자기 툴툴거리면서 아니 어머님은 그런 이야기를 왜 굳이 우리한테 하는 거야? 아니 우리 엄마 아빠는 뭐 본인들 아파도 괜히 신경 쓸까봐 그런 이야기 안 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진짜 모르겠네. 와서 간병을 하라는 거. 요즘 시대에 누가 간병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 부당하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냐고 하면서 남편 앞에서 시부모님을 험담하는 일도 잦아진 거죠. 이제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요, 남편분은 분명히 결혼할 때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우리 부모님께 잘하는 거, 아내만 잘하는 게 아니고 나도 서로 잘하면서 양가를 두루두루 챙기는 결혼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싹 이렇게 입을 신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렇게 변해버린 아내를 보니까 남편분이 이런 생각도 들었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집에서 뭔가 돈 받을 걸 기대하고 연극을 했던 건가?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었던 게, 두 분이 결혼 생활을 시작할 때 부모님께서 집을 자가로 이제 마련을 해주셨는데, 세금 문제다 뭐다 이런 걸 하면서 어차피 너네 잘 살 거고 내가 며느리도 예뻐하니까 뭐 공동명의로 해줄게 하면서 집을 공동명의로 탁 해주셨대요. 공동명의로 됐으니까 이제 나 챙길 거 챙겼으니까 됐어 라고 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까지 생각이 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분이 사연을 보내주시면서 궁금한 것은, 첫 번째, 분명히 결혼 전에 나는 이런 가족적인 분위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 걸 서로 다 오케이 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싹 태도가 돌변해버린 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제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부모님이 잘 살라고 해준 공동명의 집, 만약에 이혼하게 된다면 2분의 1 지분을 아내한테 그대로 뺏겨야 되는 건지 그게 너무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아니 연애할 때에도 썸 타다가 연애하고 나서 바뀌면 화가 나는데, 또 결혼했다고 이제 못 부르는 거 아니야 하면서 바뀌어버리면 얼마나 배신감이 크실까요? 좀 씁쓸한 마음이 들기는 하는데요, 일단 이혼 사유가 될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혼 사유가 되려면 신뢰관계가 완전히 깨지고 또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한테 큰 정신적 고통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결혼 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것만 단독으로 유책 사유로 강하게 주장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이유로 이혼 사유를 하려면 증거 자료도 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와 내 집안을 무시하는 아내의 태도가 정도가 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령 아까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 뭐 연락이 왔는데 그걸 가지고 남편한테 뭐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연락이 왔을 때 뭐 시부모님을 비하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비속어를 섞으면서 비하하는 이야기를 했다든지, 남편이 계속해서 원만하게 해결해보자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대화를 하지 않고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장기간 지속된 증거가 있어야 이혼 사유로 주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보내주신 사연의 내용만으로는 어느 정도로 변했고 또 얼마나 부당하게 시부모님을 대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섣불리 이거 이혼 사유 됩니다 아닙니다를 말씀드리기가 다소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요. 정말로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 상황에서 가지고 있는 증거를 가지고 법률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단순히 결혼 전에 약속했는데 그걸 지키지 않고 있어요, 이것만으로는 유책 사유가 되긴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이거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 주셨던 게, 부모님이 공동명의로 해준 집 지금 바로 이혼한다고 하면 아내한테 가는 건가요? 이 말씀 주셨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결혼한 기간이 너무 짧고 결혼하면서 부모님이 이제 마련해준, 증여해준 집이라면 누가 봐도 이 집에 대해서 아내가 기여한 것은 크다고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통은 지분을 원래대로 남편에게 이전을 받고
없고 재산분할하는 방식으로 정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간혹 이제 오해하시는 게 일단 내 명의로 되어 있으면 무조건 확정적으로 내 거인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누구에게 귀속될 것인가가 조금 갈리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명의자로 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의 단독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 부분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시점, 결혼 생활이 길지 않은 시점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상태로 혼인 기간이 길게 유지돼서 뭐 10년, 뭐 20년 이렇게 된다면 그때에는 아내분이 결혼할 때 남편 측 시부모님께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아내분의 기여가 인정되어서 집에 대해서 아내분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는 점 고려하셔야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사연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런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늘 다정한 말투만 썼는데 결혼하고 나서 갑자기 틱틱거린다든지, 결혼하기 전에는 당신 너무 예뻐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결혼하고 난 이후에는 거들떠도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좀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도 변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급 마무리 같은 느낌이죠? 안녕.